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7.08% 하락한 상태에서 금요일날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자, 그러면서 대한전선이 5일선을 이탈하면서 마치 쌍봉으로 진행되는 듯한 이런 패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쌍봉이라고 하는 것은 넥라인을 확실하게 깨줘야지만이 쌍봉이다 보니까 지금 전혀 쌍봉인 구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대한전선 분명히 만만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 이런 구간에서 유상증자도 단행했었고 주주님들을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괴롭혔었던,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거치면서 특히 호반그룹 같은 경우에는 M&A도 엄청나게 많이 시도를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한전선 흔들기가 한번 들어갈 구간이 연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장에 7% 가까이 하락하면서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개인분들이 본격적으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대한전선 여기서 개인들이 사면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영상 분명히 여러분들 얻어가시는 게 있을 영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대한전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종목인지 알아보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흔들리실 만한 구간 다시 한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계속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순간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고, 자 보시다시피 개인분들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330만 주를 매도를 진행을 했었죠.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 노출되면서 내가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매수세로 오히려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조금 올랐다라고 해서 매도하고 나가면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매도하지 않으면서 대한전선이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 대한전선의 금요일장의 하락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굉장히 무섭게 밀리면서 마치 뭐처럼 쌍봉으로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쌍봉으로 코스피가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조정을 보여줄 패턴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넥라인이 마찬가지로 부러지지가 않은 코스피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코스피는 앞전에도 이렇게 상승 흐름을 연출해주면서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정도 바닥을 찍어줬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가 최근 구간에서도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정도 바닥을 찍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21선은 하회할 수도 있지만 꽤 낙폭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닥을 다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대한전선도 무난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전부 다 마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코스피의 하락을 촉발했었던 건 뭐겠습니까? 바로 보시다시피 나스닥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간을 확대를 한번 해놓고 보시면은 목요일장까지 해서 나스닥이 몇 퍼센트? 무려 2.2% 정도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코스피도 그것이 반영돼서 하락을 했었던 금요일장이고,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입니까? 삼성전자라는 종목 보시다시피 5.16% 하락하면서 지지라인 마치 이탈할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최근에 굉장히 약지글지글하면서 잘 올라왔었는데 이런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면서 5일선 이하로 마감했었던 날이 금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미증시가 하락을 했었던 것이 반영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밀렸었던 금요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미증시가 하락을 했었던 것은 보시다시피 셧다운 종료에 오히려 하락이라고 하면서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었죠. 지금까지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는 거냐면은 바로 이 셧다운이라는 것 자체가 있었고, 거기다 더해서 언론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되면서 플러스 어떤 것까지 있었습니까? 금리 인하가 1월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압박감까지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을 했었던 상황에서 셧다운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세론이 발생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세론이 뭐겠습니까?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재료가 소멸되면서 오히려 나스닥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에 금요일장에 나스닥이 보시다시피 기술주 저가 매수로 빅테크 반등 시도를 했었고, AI 주도 엔비디아 MS 반등 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양봉을 띄워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저점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됐었던 금요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이렇게 AI 버블론이 계속 나왔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을 이럴 때마다 계속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바닥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을 다시 한번 견인해 줄 수 있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은 지금까지 상승 흐름이 연출된 것이 어떤 것의 확장과 더불어 관련이 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의 확장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이 연출이 됐었던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다 더해서 실적까지도 뒷받침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 뒷배경에는 호반그룹이라는 기업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내용까지 같이 살펴봐야지만이 앞으로 이 대한전선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대한전선이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4년간의 박스를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출발을 해줬었는데, 만약에 대한전선이 조정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바로 이전에 고점을 찍었었던 구간을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대한전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최근에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22,500원 딱 이 선까지는 좀 밀릴 수도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흐름을 만들어줘 놓고 이렇게 상승세가 보여질 수 있다는 말씀이고, 이 허리매매법에 대해서 제가 짚어봐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리는 케이스는 수도 없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최근에도 있었냐면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로보스타라는 종목 여러분들 역사적인 신고가가 여기 구간이었는데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자, 이 구간에서 놓고 보시면 그 구간을 돌파를 해놓고 눌려주는 자리가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이때 당시를 우리가 놓고 보시면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리면서 허리매매법이 통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1선에 못 미친 상태에서 반등 흐름이 연출되면서 무섭게 상승을 했었던, 자, 어떻게 진행됐어요?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허리매매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은 이제 피보나치 매매법이라고도 부르는데,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38, 25, 618이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걸릴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특히나 이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이 아주 잘 먹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또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우리기술이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트를 길게 놓고 보자면은 특히나 이게 저항선과 같이 활용하면 굉장히 잘 먹히는 매매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되면서, 자,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던 것을 절반을 조금 더 하회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이렇게 튀어서 올라갔었던 게 우리기술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헥토파이낸셜의 케이스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이 종목도 시장에서 어떤 걸로 주목받았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으로 주목받으면서 이렇게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전선이 좀 과도하게 밀리면서 매수 타점을 준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리는 흐름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뭘 잡아갈 수가 있다?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전선 자체도 이때 당시에 거래대금이 터졌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금요일장에 대한전선이 조정을 보여줬었던 것은 일시적으로 지수의 하락과 더불어서 같이 밀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다시 한번 흐름을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대한전선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상한가 수급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추가 매수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잡아갈 수가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앞전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과의 싱크로니티?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와의 싱크로니티를 말씀드리면서 두 종목이 사실상 같은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런 구간에서 상승 흐름이 있었고 대한전선도 상승이 있었죠.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종목이 대한전선이고 여기 아래 보이시는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1년도 6월 달에 이렇게 상승했던 흐름이 같이 연출됐었고 하락했었던 구간도 일치했으면서 중간에 한번 뾰족 솟았던 구간도 정확하게 일치했었던 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 흐름을 대한전선이 보여줬었던 구간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갔었던 구간과 일치하면서 횡보를 거쳐 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던 구간마저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두 종목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년간의 박스권의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는 대한전선이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렇게 4년간의 박스를 돌파하면서 상승세가 나왔었던 상황이죠. 왜 이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결국엔 이 AI 데이터 센터가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면서 에너지를 그냥 여러분들 가져온다라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전선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선주들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들었었냐면은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바로 전날인 이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10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10월 10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왜 10월 10일 날 매수 타점을 줬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선 상단을 돌파 시도하고 있었던 대한전선이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15% 가까이 급등 흐름이 연출되면서 돌파가 나왔었던 날이 10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에서 10월 10일 날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한전선에 대해서 짚어봐 드리면서 이렇게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고 있는 지점에서 제가 선까지 그어가면서 대한전선을 말씀드렸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차트의 흐름과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대한전선의 차트의 흐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때 매수 타점을 잡아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50% 정도 수익권에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에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렇게 출발하기 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전에 매집이라고 문자 주셨던 분들께 10월 10일 날 대한전선을 16,46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좀 드렸었고 여기 지금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0월 10일 날 대한전선을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16,46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 증가 및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정부 정책 수혜주로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집주 추천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우리가 대한전선 만약에 지금 조정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도 드릴 거고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유로는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갈 겁니다. 매도 타점 특히나 정확하게 잡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대한전선의 뒤에는 호반그룹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 상황이고 대주주 지분율이 4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게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유로는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는 블록딜이 진행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매도 타점까지 잡아가야 되는 대한전선인데 이렇게 대한전선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받아 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대한전선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있는 공유하기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이렇게 링크가 나와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이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문의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대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에서 제가 매집주를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좀 가져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금요일장에도 바이오 종목들은 굉장히 셌었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미쳐 날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받아보실 분들은 대안 뒤에다가 비만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요거까지 같이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소개를 해봐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제가 진행했었던 매집주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들 로보스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자막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이게 지금 비만 치료제입니다 라고 매서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이게 비만 치료제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요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겠죠? 신뢰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인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에서 제가 로보스타를 말씀드리면서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 시청하시면서 9월 13일 날 찍었었던 영상인데 9월 13일에 로보스타 우리가 어떤 시세였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9월 12일이 금요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9월 13일은 토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보스타라는 이름이 확인이 되실 텐데 이 이후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요렇게 상승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226% 정도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로 들어갈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11월 3일 날 매도 타점을 드렸었던 로보스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로써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여러분께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보시다시피 ABL 바이오가 2연속 상한가를 가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금요일장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올릭스라든지 아니면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도 시원시원하게 올라오고 있죠. 특히나 이 D&D 파마텍 월봉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면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들 뭐라고요,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고 이 종목 앞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려하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인데 상승했던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하는 자리에서 상승 초기까지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찔러놓고 빼는 방식의 지금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갔다라고 했을 땐 이런 구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대략적으로 100%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200% 정도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미쳐 날뛰는 장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 수치인데 설마 이렇게 200%씩 올라갈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로보스타가 226% 상승하는데 한 달 반밖에 안 걸렸어요. 영상을 통해서 증명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번 시즌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무조건 한 종목 포트에다가 구성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약값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약값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라일리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내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지수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즌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은 꼭 한 종목 포트에 구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2733-8461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실 때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 종목도 나중에 로보스타처럼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유로는 여러분들께 공개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는데 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대안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 다음에 이번 종목까지 같이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대한전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대한전선은 최근에 상승했었던 구간에서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만약에 밀리면서 22,000원에서 23,000원 가격대까지 매수가를 준다라고 하면 무조건 잡아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면서 금요일장에 일단 엔비디아가 유의미한 반등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흐름을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어떤 겁니까?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3만원으로 상향시키고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변압기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전선주들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은 대한전선의 뒤에 호반그룹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한진칼 평가이익률이 83%를 달성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차익 꾀하나라고 되어 있는 기사가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 경영권 확보 가능성은 낮은 상태에서 평가이익률이 83%, 과거 인수전 참여 후에 매각으로 차익 실현한 바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대한전선도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은 매도하고 나가면 어쩔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블록딜이 진행되는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도 물론 같이 살펴봐야 되지만 일단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까지 높진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대한전선 최대주주 호반산업이 유상증자의 120% 청약 확정이라고 하면서 최대주주로서 책임 경영을 다하기 위해서
배정 주식의 한도로 초과 청약을 하면서 대한전선의 성장성과 해저 케이블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며 적극 지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유상증자 청약 확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너무 주가가 올라버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몇 퍼센트를 들고 있습니까? 41%나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호반그룹 자체가 지금 41% 가까이나 지금 대한전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실현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게 블록딜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보시다시피 이 HJ중공업의 케이스를 토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이 48.9%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이죠. 원래는 57%가 넘었는데 48%까지 떨어졌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구간에서 블록딜을 진행했습니까? 일단 주가를 5배를 띄운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블록딜이 진행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이 블록딜 물량이 탈출할 수 있도록 V반등으로 꺾어 올라오면서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이렇게 튀어 올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올라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거래대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쏟아져 들어왔었던 이 구간의 기준봉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완전 밑바닥 0원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이런 걸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쏟아져 들어왔었던 이날의 이 캔들을 기준으로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면서 블록딜을 받아간 주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튀어서 올라왔었던 HJ중공업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라는 것은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시원시원한 상승으로 연출된 이후로는 충분히 블록딜을 통해서 차익 실현을 꾀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도 타점,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대한전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혼자서 대한전선 매수 매도 타점 잡아서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2733-8461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확인하고 대응방 링크랑 같이 타점 안내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한 지금 대한전선이 올라오고 있는 것 자체가 무슨 작전주처럼 해서 실체가 없는데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준비를 갖춰놓은 상태에서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년 영업이익이 784억 원, 순이익이 670억 원, 15년 만에 최대라고 하면서 체질 개선 효과 톡톡이라고 써져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로 전력망 교체 수요 급증이라고 하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왜 그렇겠습니까? 대한전선이 수주잔고가 3.4조를 돌파하면서 내년에도 좋을 그런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서해안에너지 고속도로 준비 순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정부 정책 수혜까지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안정적인 재무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는 대한전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업황 자체도 계속 좋을 것이고 주가를 계속 상방 드립을 할 거지만 중간에 흔드는 구간은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흔들리는 구간에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대한전선이고, 올라가고 난 이후로는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차익 실현을 꾀해야지만이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내리는 구간에서 블록딜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도 머리 아픈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다각화하시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뭐냐면, 대한전선 만약에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지금 24,000원인데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이거? 44,500원이죠. 2배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해도. 여기까지 지금 지켜보시면서 여기까지는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올라봤자 100%도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여기까지 목표가를 삼아갔을 때는 우리가 100% 정도 노려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한전선을 끌고 가시면서 포트를 다각화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2733-8461로 대한 비만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한전선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전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긴급한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